중고등 수행평가에서 단골로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인 독후감, 이 수행평가를 잘 받는 비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면은요,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은 수행평가는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독후감을 수행평가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과목과 관련된 책이겠죠. 자, 독후감을 잘 쓰려면은요, 첫 번째, 제출을 해서 뭐 A를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잘 쓴다는 얘기는 첫 번째, 분량을 어느 정도 좀 채워주시고, 글씨를 좀 또박또박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을 좀 나눠주세요. 이런 외부적인 형식을 먼저 생각하면서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막 머리가 떡지고 며칠 동안 안 갖고 막 옷이 막 뭐 안 빨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 독후감을 읽어야 되는데 글씨가 날라가서 무슨 글씨일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한 페이지를 써오라고 그랬는데 뭐 3분의 1만 써서 제출해요. 그럼 선생님은 얘가 나를 무시하나? 자, 소개팅 나갔을 때 머리 안 감고 냄새 나는 애가 나왔으면은 이 사람이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분량과 글로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이 이런 거를 못하는데요. 남학생은 선생님을 무시해서 글씨를 날려 쓴 게 아니라 원래 글씨를 못 써서 날려 쓴 건데, 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 무시당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기분에 그 글을 읽고 좋은 점수를 절대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제발 문단을 좀 나눠주세요. 쓰다 보면 숨이 막히겠어. 줄바꿈을 해줘야지 분량도 많아 보이는데 줄바꿈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띄어쓰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띄어쓰기나 줄바꿈을 해서 보는 선생님이 마음이 좀 편하도록 하는 형식을 갖춰달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는요, 독후감 과제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 안 하거나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책을 다 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나오죠.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기에 글씨도 굉장히 작고, 정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나 조금 읽다가 나 그냥 독후감 가지 않네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앞에 보면은 서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문이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미리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이에요. 이 서문이라도 좀 읽자고요. 이 서문을 읽고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만 읽어서 그 페이지 내용만 집중적으로 파서 독후감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이 서문을 읽기 싫다 그러면 인터넷에 이 이기적 유전자 유명한 책들은 인터넷에 어느 정도 줄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빌리자고요. 내가 이걸 다 읽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 빌려서 대충 어떤 책인지 파악한 다음에 부분이라도 읽고서 독후감을 쓰려고 노력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은 이 책을, 독후감 과제를 내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 읽는 친구, 하지만 한 페이지라도, 다는 안 읽었지만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서 뭔가 생각이 있는 친구, 뭘 더 좋아하냐면요, 한 페이지라도 읽고 생각이 있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저는 책을 못 읽었기 때문에 못 씁니다라는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글을 쓸 때 이제는 글의 내용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형식 측면이었는데 내용 측면으로 가자면은요, 나만의 스토리를 좀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게요. 이기적 유전자나 저희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성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는 것도 유전자가 자기를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뭐 행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만의 스토리. 내가 학원에 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뭐 이름이 차은우야. 차은우를 만났는데 걔 때문에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쁜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니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이기적이었던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토리를 녹여내요. 이렇게 스토리를 녹여내면요, 이 글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랐을 때 복사해서 붙여서 다른 친구들이 과제를 못 내요. 왜냐면은 학원에서 나는 차은우라는 친구를 보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라는 경험이 다른 친구는 없고 나만의 경험이잖아. 그래서 복사해서 베껴 쓰지 않는 나만의 글을 쓰라는 거죠. 자기 경험을. 예를 들면은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험을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읽다가 보면은 지루해요. 뭐 다른 인터넷에서 베낀 거 다 티가 나요. 근데
이런 경험은 인터넷에서 베낀 글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주인공은 이런 성격인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의 경험을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독후감의 목적은요. 이 책을 읽고 너가 발전이 됐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너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유전자에 대해서 나는 호기심이 더 생겨서 뭐 다른 책을 또 읽게 됐다. 아니면은 이제 학과 공부랑 연관을 시켜서 생물 파트에 뭐 이 파트에 대해서 뭐 염색체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이과적인 건 잘 모르지만 내가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찾아서 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나의 발전된 모습을 쓰라는 거죠. 이게 무조건 공부랑 연관된 것도 좋지만 공부랑 연관되지 않은 이걸 읽고서 나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서 날이 이렇게 변화했다. 뭐 나는 되게 게으른 친구였는데 책을 읽고서 뭐 주인공의 삶을 많이 본받아서 나도 뭐 다음부터는 뭐 이런 뭐 계획을 짜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 등 내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글에 있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용이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일단 자신 없는 친구들은 분량부터 채우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책을 다 읽어야지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 물론 다 읽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못 읽었다고 독후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베껴 쓰지 않는 나만의 경험을 좀 녹아내서 읽는 사람이 좀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요. 나를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을 써주면 좋은 독후감이 될 것입니다.